네, 올림포스2의 9강 3번 마지막 프랙티스 3번입니다. 이 글은요, 위의 내용에 배고픈데 쭉 가다 보면 밥집이 막 보이지만 돌아왔을 때는 배고픈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밥집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되게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17살, 18살 정도 되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뭐 치킨 좋아하시고 피자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24밖에 안 됐죠. 그래? 아 맞아요. 26이죠. 네. 네, 조용히 그냥 들어요. 우리 그 나이가 들면 좋아하는 음식이 바뀝니다. 되게 신기한 게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옛날엔 별로 안 좋아했던 음식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 막 저는 잡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뭐 잡채 왜 먹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잡채가 막 땡겨. 그게 저도 모르게 좋아해요. 그래서 잡채 있으면 막 먹습니다. 정말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잡채 안 먹었어요. 비슷한 음식이 뭐 나물 이런 거 있죠. 이게 몸이 땡기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 같은 것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항상 치킨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왜냐면 성장기 어린이들, 청소년기니까 항상 땡기는 거죠. 그렇죠? 삼겹살이 항상 땡기신다고요? 예, 그럼 정신 차리셔야 되고요. 사람마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고 위로 올라가는 이제 역전된 다른 방법을 한번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절로 설명하는 우리의 타고난 지혜다. 의 예시다.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해주고 우리의 감각을 관련된 정보로 딱 찾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요, 밥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굳이 밥에 대한 정보를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만 너무 신경 쓰다가도 그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 얘기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위에 올라와서 거꾸로 출발하겠습니다. What happens when you are hungry? 배가 고프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don't have time to eat. 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Before we drive home from work. 일터에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화면이 찐따가 났죠. 잠시만요. 자, 잠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집에 가기 전에 운전을 하려고 가야 돼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은 없고 배가 고플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화가 나죠. 배고프고요. 돌아오는 길에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습니다. Our need to satisfy hunger. 배고픔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moves into the foreground of our consciousness until it's satisfied. 만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인식의 foreground, 아래도 적혀있죠? 앞쪽에 있는 땅이니까 최전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식의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이거를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It creates an disequilibrium. 중요한 단어 disequilibrium 나왔는데요. equilibrium이라는 단어 자체 여기 보면 디스를 빼고 났을 때 equal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거죠. 근데 디스를 나중에 해석하고 equilibrium은 동등하게 맞춰주는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우리 목욕을 할 때 뜨거운 물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넣으면은 물이 좀 찬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래서 쭉쭉 섞어주면 그만큼 평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열평형 상태. 그래서 평형인데 디스니까 평형이 깨진 거예요. 우리 글 아래 적혀 있을 겁니다. disequilibrium. 뭐라 적혀 있죠? 불안정, 불균형을 만든 것이죠. 불안정이나 불균형은 대절로 설명합니다. motivates us. 우리로 하여금. 자, 동사,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우리로 하여금 충족되지 않은 욕구, 필요성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몸 안에서 불균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 밥 먹어. 뭐하고 있어? 빨리 입에다가 지방질을 넣으라고. 단백질 내놔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If the route home takes us on the freeway. route home입니다. 문장으로 주어는 route home이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어에서 home은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으로라는 부사도 있죠. 그래서 부사와 route를 엮어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자유로가 아니라 여기서 freeway는
그 고속도로에 있으면 we will notice 가다 보면 계속해서 빌보드 광고판을 만나보게 되겠죠. will notice 그 광고판들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밥 먹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advertising places to eat 장소를 광고하는데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광고하는 겁니다. 쫙 조마루 감자탕 쫙 순댓국밥 그 다음에 한우 정식 쫙 뭐 불낙곱창 팍 나와 있는 거 운전하고 이제 막 멈추고 싶어 막 그 하다못해 편의점이라도 가갖고 막 삼각김밥 6개 먹고 싶어요. 2+1 어? 우리는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seek out things in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에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환경에 있는 무언가는 대절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배고픔을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줄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things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연결해 두시기만 해도 됩니다. 근데요, 일단 once we eat 밥을 먹고 and satisfy our hunger 배고픔을 만족시키고 나면 우리는 hardly 좀처럼이란 뜻이죠.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hardly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사예요. ly가 붙었지만 열심히라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친구인 hard는 형용사이면서 부사거든요. 품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려운, 힘든 이란 뜻이지만 같은 단어가 형용사와 부사를 겸용하는 단어예요. 부사로 어렵게, 딱딱하게, 힘들게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죠. 어떻게? 요렇게 형부사의 구별 그리고 ly가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의 뜻이 바뀌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hardly와 hard를 똑같이 생각해서 썼을 경우에는 의미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항상 강조하는 문제 유형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빈출 유형이니까 반드시 별표 치고 넘어가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주목할 수 없다,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광고를 근데 그 광고들은 대절로 설명하는 광고죠. That seemed so compelling just moments earlier. compelling 이란 단어는 압도하는, 우리에게 강요하고 뭔가 강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몇 분 전만 해도 뭐 엄청 배고파 보였던 배고파 갖고 진짜 가고 싶었던 그 감자 조마루 감자탕 뭐 아 배불러 짜 저거 뭐 비싸 혼자 어떻게 먹어 이런 느낌이 딱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그쵸? 치킨 한 조각 맛있고 먹다가 맨 마지막 한 조각 남았는데 안 먹고 싶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 피자 막 이만큼 먹는데 그 귀퉁이만 안 먹고 막 인간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제 갑니다. This is an example of innate wisdom. 이것은 우리의 내재적인 innate 원래 물려받은 지혜의 한 예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관계대명사 대절로 설명했죠. motivates us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의 감각으로 방향성을 틀게 해줍니다. 근데 그 방향성은 to the relevant information in our environment 우리 환경의 안에 있는 관련된 정보로 우리의 감각을 딱 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so we can satisfy our needs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긴장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이만큼을 보라색으로 칠한 영권 선생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칠판 봅니다. 영어에서 so that이 나오면 이렇게 붙어있을 경우에는 좀 긴장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이 that이 생략되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리고서 주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an과 may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형태 그러면서 동사원형이 나올 때는요 그냥 so that으로 그래서 대절이다 라고 해석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어가 동사원형 하도록으로 해석이 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긴장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so that이 나왔을 때 우리 so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땠어요? so that 너무나도 뭐뭐해서 됐더라 이랬죠? 이게 제일 많은데요. 근데 은근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so that을 너무나도 뭐뭐해서 됐더라다 너무 쉽잖아? 체크해두고 이 so that을 이번 기회라도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이 문장 돌아오겠습니다. 이것 앞에 있는 배고픔에 대한 예시는 우리 갖고 있었던 선천적이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시의 우리의 지혜의 예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시켜줍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해요. 배고프면. 그죠? 추우면 덜덜 떨면서 그냥 자다가 얼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추우면 일어나서 뭐라도 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우리 환경 안에 있는 관련된 정보에 다 엄청 집중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긴장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말이죠. 9강 세 번째 프랙티스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내신 대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선생님이 이 아래다가 적어놨고요. 해설지 위에 있는 내용은 수업을 하면서 꼭 보시라는 의미에서 해놨어요. 원래 우리 교재에 원래 그 올림포스 교재에는 막 쓸데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요거를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또 쓰시면 되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